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일단 문제를 한 두 개만 풀어보고, 이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 536페이지에 2번 문제, 지문 하나 좀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다시 정식으로 보시도록 하죠. 자,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15년은 작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러분 18회 시험에 출제되었던 최근 문제가 되겠네요. 자, 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세인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한다.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자, 물권 법정주의 기억하시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185조의 물권 법정주의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은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했었죠, 여러분. 예,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권리. 그때 부동산과 권리 할 때 권리란 것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물권이죠. 법률이 정한 물권이에요? 아니죠.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물권이죠.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분묘기지권. 그 외에도 두 개가 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있었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권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3번 지문 뒷부분에 온천에 관한 권리는 온천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독립된 물권이 아닙니다. 독립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지하에서 온천수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권리.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죠.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이러한 관습법상 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라고 명실공히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보존 등기 돼서 이전 등기 자기 앞으로 돼야 됩니다.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라는 중간 생략 등기가 차라리 되더라도 일단 등기는 돼야지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말이요. 양수인. 자, 그 다음에 5번. 이 2번 문제는요, 이 5번 같은 지문은 이제 용익물권에 가면 가장 기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의 지상권에 있는 그 중요한 규정을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출제를 했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5번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금지특약을 붙이면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나중에 지상권에 가서 여러분 확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표현이에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물권적 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자,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도 소멸시에 걸린다? 어때요? 물권적 청권의 소멸시효 적용 유무에 대해서는 학설상 대립이 심각하다. 예? 그러나 판례의 태도만 기억하라 그랬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요한다.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 내지 방해자의 귀책 사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만약에 귀책 사유까지 있다면 물권적 청구에다가 뭐까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를 요한다. 틀렸죠? 요하지 않는다.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는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지문이 조금 황당하게 제시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인데요. 방해 제거 청구는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 이미 방해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끝났으면 방해 제거 청구의 요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해가 끝났다. 방해 상태가 이제는 종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행사할 수 없다는 표현, 옳은 표현인데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 이제 17회 시험이긴 하지만 지문이 좀 갸우뚱하죠.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잘 들지 않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옳은 지문인데 다른 지문들 한번 그럼 보시자고요. 4번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없다. 물권이 이전되면 뭐 또 따라 넘어간다? 물권적 청권도 따라서 이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권을 이전하면서 물권적 청구만 유보시켜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점유권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잠깐만 점유권에, 자 여러분 핵심 교재 옆에 있죠. 나란히 펴져 있죠. 77페이지 핵심 교재 77쪽 하단에 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며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으나, 뒷부분 보면 다만 침탈자에 대해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부분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 갑이 임대인이고, 자 을이, 자 여러분 일단 뭐 건드린 김에 핵심 교재 그 부분 밑줄 하나 쳐두시죠. 뭐냐면 간접 점유자도 밑줄 치고 점유권 가지면 이건 됐고, 그 뒷부분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으나 그래서 또 밑줄 치고, 다만 그 다음 마지막에 직접 침탈자에 대해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줄 쳐두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갑의 토지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점유의 모습에서는 이런 임대차에서 이 임대인을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을 뭐래요?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직접 쓰는 사람은 임차이니까 직접 점유자.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이죠. 이 땅 빌려준 사람 간접 점유자. 빌려주고서 간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지배한다 이 말. 소유자이기도 하죠. 그래 이제 표현하는데.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후 병이란 자가 이 토지를 일부분을 침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잠시 빌려 쓰던 땅을 잠시 좀 방치를 해두었더니, 병이란 자가 이쪽을 침탈했단 말이에요. 일부를.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때 직접 점유자도 이 침탈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거든. 이 점유물 나한테 비켜줘, 썩 비켜 하고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간접 점유자가 행사하는 반환 청구의 모습은요, 침탈자에 대해서 나한테 반환해줘 갖고 와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화살이 어떻게 가냐면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예? 나의 침탈자에 대해서, 병은 지금 누구를 제가 말한 거예요? 침탈자. 침탈자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해서 나한테 가져와 이게 아니라, 내가 빌려준, 지금, 쉽게 말하면 뭐, 세입자, 임차인에게 제대로 비켜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화살이 가는, 그러니까 청구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제 5번 지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시 문제 5번 지문.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직접 임차인의 점유가 이렇게 병에 의해서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인데, 칠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인데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봐둔 상태에서 문제는 또 앞으로 또 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7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7번 문제도 한번 보시죠.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그랬는데, 네? 자 7번 문제 538페이지.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했죠. 1번 공유 토지의 분할 청구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이게 바로 대표적인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등기를 요하지 않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2번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이거 방금 여러분 앞에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자체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그 건물을 매수한 자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 상속받은 경우. 이것은 피상속인 사망 시 물권 변동이 곧바로 발생된다. 4번 국가기관에 한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경매. 경매는 예, 당연히 뭡니까? 물권 변동.
매각대금 완납 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생긴다. 그렇죠? 예,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신도